자, 여러분 페이지 43페이지를 펴주세요. 유니트 4 수일치의 실전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여러분 보고 계시죠? 자, 1번 문제의 빈칸을 좀 볼게요. 빈칸. 자, 여기가 빈칸이네요. 요거, 그쵸? 자, 과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자, guides, guiding, guide, guided.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떤 힌트를 봐야 될까요? 자, 일단 더라는 한정사와 그 뒤에 빈칸. 뭐라고 했죠? 더 플러스 명사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보기에 있는 우리 가이드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좀 미심쩍으면 무조건 사전을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가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 문제는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리게 돼요. 여기에 의미가 보이죠? 자, 일단은 안내하여 데려가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히려 이 3번 안내해서 데려가다, 가이드하다, 뭐 그거를 제일 첫 번째 의미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동사뿐만이 아니고 명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내, 안내서, 안내 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여행 가이드라는 그 직업 아시죠? 가이드. 그게 바로 명사로 보시면 여러분 그 안내하는 안내인 가이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일까요? 오케이. 사실은 사이트를 보여주면 좋은데 그냥 내가 미리 그림판에다가 캡처를 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행 안내 가이드. 다시 말하면 명사로서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A에서 D까지 중에서 요 명사 자리에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추려야 돼요. 명사. 자, 그러면 A의 guides, C의 guide 있겠죠. 그래서 D의 ing 형태나 ed는 동사에 붙이는 거라서 B하고 D는 안 돼요. 뭐 A와 C 둘 중에 하나인 걸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뭐다? 자, 더 다음에 나오는 명사와 동사의 일치인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수 일치 문제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일단은 take라는 동사 보이죠, 여러분? take. 요 take라는 동사와 일치하려면 복수 명사 여야지만 뒤에 여러분 take라는 형태의 복수 이렇게 잘렸네. 이렇게 take라는 복수 동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타이틀 달겠지만은 주어 동사 수 일치 문제인 거예요. 큰 타이틀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이렇게만 타이틀을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초창기 그러니까 토익을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정보를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칸 자리가 명사 자리야까지 일단 추려야 되고요. A부터 D까지 중에서 명사를 또 추려낼 수 있어야 되고요. 뒤에 있는 동사에서 힌트를 얻어서 take 뒤에 s가 없지? 그러면 이건 복수 동사야. 그럼 앞에 있는 명사는 복수형이 와야지 까지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고요. 명사가 복수형이려면은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오히려 명사는 뒤에 s가 붙죠. 그쵸? 오히려 복수 동사는 뒤에 s가 붙지 않는 게 맞아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반대로 단수 명사면 오히려 s가 붙으면 안 되고요. 단수 동사일 때 오히려 s가 붙어요. 그럼 A부터 D까지는 우리 명사라고 했으니
뒤에 s가 붙은 게 바로 복수형이고요. 뒤에 s가 안 붙은 게 바로 단수형인 거죠. 그럼 정답은 A, guy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김에 우리 나오는 표현들 좀 살펴볼게요. 뭐 단어의 의미가 아니고 나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니 따로 공부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take라는 것과 vista라는 것과 오히려 뒤에 to 라고 하는 구조. 자, 영어를 잘하려면 이런 구조적인 거를 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주어가요. take를 할 건데요. 데리고 가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to 다음에 장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컨스트럭션이 있어야 작문을 또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단수면 take는 뒤에 s 붙이면 될 것이고 주어가 복수면 뒤에 take s 안 붙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문을 할 때 보통 take 다음에 뭐가 나와? 요 비지터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와.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문장은 어떻게 완성해야 돼? to라는 전치사를 쓰고 장소 명사를 써주지 뭐. 장소 명사로 사용된 건 여기 어디예요? All of the most scenic spots in Merkel Park. Merkel 이거는 영국의 어디 지명인 것 같은데 Merkel Park입니다. scenic spots는 경치가 좋은 장소예요. spot은 그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에도 그것이 좋아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자주 사용되는 구조.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라는 한정사가 갖고 있는 정보이죠.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단수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엔 지금 이 s가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 s는요. 복수형의 s도 있지만 단어 자체가 또 s가 붙어야지만 그게 하나의 단어인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s로 끝나는 단어인 거죠. 복수형의 s도 있지만 그냥 단어 자체가 s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 customs officer는 여러분 공항에서 관세 매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관세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그 customs officer예요. custom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지만 customs라고 하는 형태가 officer를 만나면 그 관세의 그 세금 매기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그 공무원인 거죠. 공항에서 우리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S에 혼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 어라는 거 뒤에 단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얘가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이 officer가 핵심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a customs officer가 하나의 핵심이 되는 명사 덩어리예요. 단수 명사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당연히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 그럼 밑에 A에서 D 중에 단수 명사는 어떤 거냐? 자, 일단 inspect 이거는 보통 앞에 명사가 복수일 때 쓰잖아요. 뒤에 s가 없죠. are 이것도 복수이지요. 여기 inspect 있죠. 자, 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have inspected. 자, 요것도 보면은 have 복수죠. 그래서 사실은 700점 이상 친구들은 2번 문제는 요 문제 보지 않고 보기만 보고도 좀 풀어냅니다. 왜? 복수에 사용되는 거. 그럼 다른 거는 오케이 inspect네. 문제도 보지 않고 C를 일단은 선택하고 간다는 거죠. 물론 100% 우리가 보장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되게 높은 정답률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알고 풀면 되게 쉬운 문제. 대신 customs, 이 S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입니다. 그것도 a customs officer.
요거는 좀 적어주세요. 왜? 토익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는 애거든요. 자, 그래서 얘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단수 동사 나와야 돼. 그래서 뒤에 있는 밑에 있는 보기들을 보면은 A, B, D 다 복수야. 그래서 정답은 inspect S로 끝나는 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제시하는 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타이틀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간단하게 작성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내가 과제 피드백에 타이틀은 되도록이면 좀 구체적으로 남겨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약간 좀 같이 맞춰야 하는 그런 공부법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수업을 진행할 때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주어 동사 수일치라고만 타이틀을 달아도 틀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틀린 거 아닌데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 이 문제에서 힌트가 되는 a customs officer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대부분의 토익 문제에서 얘를 함정으로 많이 넣거든요. 자, S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customs, 관세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customs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customs officer, 관세사는 자, 동사가 오되 단수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럼 밑에 보기 중에서 단수형을 갖고 있는 동사를 추려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inspect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표현 중에서 여러분들 좀 알아놓으면 좋은 게 inspect all baggage being brought into the country to prevent the smuggling of illegal items. 여기서 좋아하는 토익에서 좋아하는 것은 일단은 prevent 막는 거죠. 사실은 못 갖고 오게 막는 거예요. 막다. 사실 예방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예방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어떤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다, 막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똑같은 어떤 느낌의 단어가 뭐 stop이라는 게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뭐 prohibit 이 정도의 단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럼 smuggling은 뭘까요? 이거는 뭐라 그러죠? 밀수입하는 거예요. 밀수하는 거. 그러니까 smuggling이라는 단어와 illegal, 불법적인 물품들. 그죠? 이 두 개가 자주 등장하겠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밀수하는 거를 금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배기지를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도 여러분 이 문제를 보는 순간 each 보자마자 되게 반가워하셔야 돼요. 자, 요것도 타이틀을 달자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주어, 동사, 수일치이고 대번에 여러분 each를 써주셔야 돼요. 근데 each만 쓰지 말고요. each of the meals를 좀 쓸게요. 그리고 플러스 단수 동사.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A에 to receive 이거는 제일 먼저 없애야 돼요. 동사에 to가 붙는 순간 얘는 문장 전체에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왜? 나중에 우리 준동사 할 때 나오겠지만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은 시제라든지 수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항상 동사 원형으로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장 안에서 동사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했죠? 수 표현, 시제 표현 이 두 가지가 동사의 권위예요. 책임이자 의무, 권위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그 동사의 존재감이 막강하죠. 파워도 막강하고. 그런데 그 두 가지 기능을 못 갖게 되니 A 같은 to receive는 더 이상 동사 자리에 올 수 없겠죠. 그래서 A 제일 먼저 없애고요. B, C, D 얘네가 다 여러분 동사예요. 시제나 수를 포함하고 있는. 근데 단수형 동사는 뭐예요? 자, 뒤에 S 붙은 게 오히려 단수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 지금 그냥 바로 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each
라는 게 각각 하나하나라는 개념으로서 항상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 애고, 뒤에 of the meals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설명했었죠? 요 주어 부분이 맞아요. each부터 of the meals까지예요. 이 중에서 명사에 해당되는 것들 두 개가 있는데요. 물론 each는 대명사입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거, 핵심인 거를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이 meals일까요? each일까요? 네, 요 each입니다. 그래서 동사는요, 이 each와 얘가 일치를 해야지 이 meals와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동사 자리 바로 앞에 있는 이 meals의 s에 현혹이 되어서 정답을 B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느낌 오죠? 이거 함정이에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 수일치 문제에서는요, 특히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요 사이에 많은 어구들을 넣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 문장에 있는 of the meals는 되게 간단한 어구예요. 관계사절을 넣는 게 가장 많습니다. 관계사절. 문장 하나를 쭉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거는요,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려운 문제가 돼요. 영어에서 문법의 제일 원칙은 주어와 동사는 인접한다.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뭔가 혼란시켜야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each of the meals 에서 each가 여기서는 핵심이고 each와 일치하는 동사를 선택. 근데 이 each는 항상 단수 취급해야 되니 밑에 A부터 D 중에는 단수형 동사를 선택해야겠다.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4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4번 문제의 빈칸을 보시고, 요 빈칸을 보시고 그 앞과 뒤로 가요. 그런데 이 앞에 단어들이 무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parking이라는 동명사 때문에 그래요.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문장 접속사든 뒤에 단어를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parking personal vehicles in the office lot. 그 건물에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그 오피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개인 자동차 vehicles는 이제 자동차겠죠. 자동차를 파킹하는 것. 이게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parking부터 lot까지가 죄다 사실은 주어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동사 자리인 거죠. 그래서 4번에 이 parking personal vehicles in the office lot blank a special employee permit. 자, 이런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토익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얘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이죠. 그러면서 parking은 동명사예요. 그래서 parking 동명사 플러스 동사는 어떤 동사? 단수 동사가 와야겠지요. 그럼 밑에 있는 것 중에 단수형 동사는요, 뭐예요? require요. requires, requiring, requirement. 자, 일단 동사는 A와 B 둘 중에 하나고 단수는 requires, S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 parking부터 lot까지가 주어 자리이고 parking은 동명사야. 동명사는 어떤 동사와 일치해야 돼? 단수형과 일치를 해야 돼. 자, 그럼 밑에 있는 보기 중에 단수 동사 골라야 돼. 어떤 거야? 자, 뒤에 s가 붙은 requires가 되어야 해. 인 거죠. 오케이. 자, 이런 문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도 토익에서 무지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조금 스코프를 넓혀야 돼요. 빈칸 중심, 사실 빈칸만 봐도 정답을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빈칸 다음에 o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빈칸은 동사가 들어가야 돼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동사는요. be 아니면 d예요. 결국 여러분 머릿속은 동사의 수일치구나. s가 붙으면 단수, s가 안 붙으면 복수니까 앞에 있는 그 주어 부분이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는 거구나. 여러분 눈치껏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어 부분을 우리가 보니 what라고 하는 접속사 이하 what라는 접속사 이하 the team members 요건 진짜 주어 진짜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세컨드 주어예요. what라는 문장 안에 있는 세컨드 주어 will discuss라는 세컨드 동사입니다. main verb, main subject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at tomorrow's meeting은 내일 있을 미팅에서 토론을 할 거다. 그리고 그 토론할 것이 뭐냐면은 what로 목적어 지금 빠져서 what절로 시작하는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what부터 meeting까지가 죄다 주어인 거죠. 여러분 좀 느낌 오죠?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주어와 동사 수일치 문제이고요. 주어는 what라는 문장이죠. what라는 문장. 거기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는 어떤 거? 자, 문장 주어일 때는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단수형의 동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동사는 밑에 A부터 D 단수형 뭐가 있어요? depends 됐죠? DS가 붙은 게 단수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내가 조금만 더 스콥을 넓혀서 단어를 좀 더 프로덕티브하게 우리가 알자고 했죠. depend까지만 하면 사실은 뭐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그냥 조금 나중을 위해서 depend on까지 정리합시다. 어디에 의존하다, 어디에 달려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러면 여러분 깔끔하죠. what로 시작하는 문장 이게 주어이고 뒤에는 단수 동사가 와야 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6번 문제도요. 이제 패턴이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The company's official policies. 자, official policies에서 polices는 토익에서 특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책을 얘기해요. 정책. 그래서 정책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대안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복수형으로 좀 많이 쓰이고요. 여기서는 뒤에 이제 빈칸과 일치할 바로 주어가 요 polices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companies, official 이건 뭐예요? 자, 일단 companies라는 건 한정사, 소유격으로서 한정사 역할을 하고요. 그 사무실에 official이라는 것은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polices를 수식하죠. 결론, 더부터 polices까지가 주어이고 뒤에 동사와 일치해야 되는 애는 바로 이 polices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좀 느낌 오죠? 이 문제는 어떤 거예요? 이것 또한 주어, 동사, 수일치이고 주어 중에서 polices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앞에도 써도 좋은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핵심은 polices니까. 복수명사죠. 자, 그럼 뒤에 동사, 일치해야 될 동사는 당연히 복수 동사가 되어야겠죠. 밑에 보기 중에 동사의 복수형 여러분 보이나요? 자, 여기서 A, B, C, D는 동명사 또는 뭐 분사니까 동사 선택하는데 넣으면 안 되고요. A, B, C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A, 요거 이제 복수형의 동사죠. B, S 붙은 거 이거 단수형이에요. was restricted 에서 was. 자, 요게 이제 단수형이잖아요. 그래서 복수 동사는 A의 restrict. 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 좀 가닥이 잡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은요, 여러분. 이것 또한 되게 전형적인 토익 문제예요. 자, 얘도요. 일단은 보기만 봐도 go, goes, going, gone. 아, 동사 선택하라는 문제인가 보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동사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all of the electricity in the building. 이 주어 부분인 거죠. 근데 주어 부분이 보통 되게 길어요. 토익에서는.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토익에서요. 그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되게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all부터 building까지가 죄다 주어 부분이라면 이 중에서 핵심인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of를 중심으로 A of B 하면은 B 중에 A, B 중에 A. 그래서 이 A가 보통 핵심 단어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all이나 some이나 any나 이런 애들은 복수에 써도 되고 단수에 써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자체로 문제 풀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디에 핵심을 두자고 했죠? of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가 여기서 핵심이겠다. electricity는 이제 전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전기로서 셀 수 없는 명사고요. 셀 수 없는 거를 다 모두 묶었다. 그렇다 한들 그 그룹은 다 셀 수 없는 명사의 속성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요. 핵심은요. 주어 동사의 일치인데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인데요. 자, all, of 다음에 어떤 명사가 오느냐. 자, 얘가요. 단수예요. 단수 명사. 일단 셀 수 없고요. 단수 명사예요. 그러면 동사는 암만 all 이 전체라 하더라도 사실 그 의미를 다 결정해버리는 명사인 그 of 다음에 있는 명사가 단수형이면 동사도 단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동사 중에 단수형은요? 네, 맞습니다. goes. 근데 goes까지만 쓰지 말고 우리 조금만 더 하자고 했죠. goes out까지. 보통은 이제 go out 하면은 그 데이트 나가는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기가 go out 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 필수 암기사항 내용이 있어야지만 좀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8번 전형적인 토익 문제예요. 자, 근데 보기만 봐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추릴 수 있는 게요. 자, A부터 D까지 보면은 얘 동명사, 투부정사, 과거 진행 시제의 복수형,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의 단수형.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요렇게 둘 중에 하나 정답이 되고요. 얘는 동사 자리에 올 수 없는 애들이니까 제일 먼저 빼. 그러면 정말 바빠. 그럼 보기만 보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CD 둘 중에 하나 찍으면 확률은 50%.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어야 찍더라도 정답에 가깝게 찍을 수가 있겠죠. 4개 중에 하나 찍는 것보단 2개 중에 하나 찍는 게 정답 확률이 올라가니까. 자, 요거는 일종의 토익 문제 풀 때의 이제 팁을 드린 거고요. 자, 요 문제는요, 핵심이 어디겠어요? 자, the summary 한번 끊을게요. That you will be given tomorrow. 끊을게요. 그 다음 이제 동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전형적인 토익 문제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느냐면 영어에서요. 요게 실제 핵심이 되는 주어고요. that 뒤에 있는 애는 얘를 이제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면 멀수록 토익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좋아한다는 거. 결론. 요 동사는 앞에 있는 tomorrow, you랑 일치하는 게 아니고 summer이랑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주어,
동사 수일치. 그런데 주어가 단수 명사야. 그리고 대절의 수식. 그거와 상관없이 대절이 아무리 길게 있다 하더라도 뒤에 동사는 앞에 있는 서머리와 일치하니 단수 동사. 결론, 단수 동사는 여기서 highlights가 되죠. 그럼 앞에 여러분 여유가 된다면 단수 명사에도 하나 더. 단수 명사 뭐가 있었어요? 더 서머리가 있었죠. 어이구, 칸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냥 여기는 없애자. 수일치하고 그 다음에 단수명사, 그 다음에 대절 수식, 그 다음에 뒤에는 당연히 단수 동사로 마무리. 자,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수 명사에 여기 있는 서머리를 넣어주면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이 문제들이 다 사실은 토익 문제인 거예요. 토익 문제 풀 때는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무조건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되는 줄 알고, 단어만 많이 외우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는 하겠죠. 토익이 급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해요. 또 효과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처럼 토익에 이제 처음 입문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되도록이면은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하나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또 한 대여섯 개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하나를 꼼꼼하게 풀어보고 최대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다면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근데 대충 풀고 푼 경험만 갖고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경험만 갖고 실제 시험을 보게 되면 문제 자체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설사 내가 문법적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 어떤 걸 정답을 하고 어떤 문법 지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면 그거는 점수로 이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최대한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리저리 다 활용될 수 있는 것들 다 살펴보고 아주 좋은 샘플, 즉 프로토타입을 갖고 토익에 대한 어떤 지식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어를 또 덧붙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더 나아가서 시간 매니지먼트,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연습도 좀 해보고 그러면 토익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다행인 거는요. 토익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통 공인 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그 종류의 영어 시험 문제를 보면 토익이 사실 제일 쉬워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토익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 만약에 토플 점수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1년, 2년, 3년 내에 이게 될까? 아무튼 간에 토익이 점수 올리기는 제일 쉬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바짝바짝 좀 토익에 대한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딱 만났을 때 내 수업이 잘 좀 이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토익의 경험이 좀 풍부해지고 이해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실전 문제는 다 잘 풀었는데요. 내가 했던 그 타이틀이랑 좀 비교하면서 물론 내가 한 것보다도 훨씬 좋은 타이틀도 있었어요. 한 번에 한두 명 정도는 정말 내가 감탄할 정도의 타이틀도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알려드린 그 정도의 구체적이면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내가 바라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 참고해서 시제 파트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